안녕하십니까. 고인사이드 진행을 맡은 BTM 불교TV 전략기획실장 유건주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시간 고인사이드 강연의 문을 열겠습니다. 전생과 윤회의 개념은 불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죠. 하지만 전생과 윤회에 대한 연구가 과학의 영역으로 넘어온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안 스티븐슨이나 짐 터커와 같은 학자들은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3천여 명을 임상적으로 추적하는 연구를 해서 큰 화제를 불러 모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주류 과학계의 의견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주류 과학계는 이들의 연구가 전생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 기억 혹은 유전된 기억 혹은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라는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전생을 기억한다는 일은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전생의 기억을 통해 윤회를 증명하는 것은 또 어떨까요? 오늘은 그래서 김성구 이화여대 물리학과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과학의 관점으로 바라본 윤회와 전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김성구 교수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께서는 물리학자신데요. 네. 불교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짧게 말씀드린다면 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네. 수능엄경을 읽어보고 네. 그 아주 부처님의 그 논리 정연한 네. 설법에 감탄을 했는데 정말 불교의 매력을 느낀 것은 대학교 3학년 때 양자역학을 공부하다가 네. 그것도 우연히 반야심경을 보게 됐는데 네. 반야심경에 나오는 내용이 거의 제가 배운 양자역학의 내용과 너무나 유사해서 네. 깜짝 놀라고 그때부터 불교에 흥미를 가지고 불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이화여대 물리학과 교수로 계속 봉직하셨지 않습니까? 봉직하시고 네. 난 다음에 나중에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또 다니셨더라고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은퇴할 무렵이 돼서 네. 제가 이제 그것도 우연인데 네. 갑자기 목이 아파서 강의를 거의 못할 지경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기왕이면 옛날부터 흥미가 있었는데 네. 어렵게 강의하는 것보다 동국대학교 가서 내가 하고 싶었던 네. 또 다른 공부, 물리학이 아닌 또 다른 공부, 불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저기 동국대학교에 아예 그냥 학사 편입으로 해서 네. 그 학부하고 대학원 석사 과정까지 마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또 정년 퇴직을 하시고 경남 함양으로 내려가셨는데요. 네. 함양에서 약천사라는 절을 창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네. 절을 창건하셔서 지금 거기서 불교과학 아카데미라는 또 이 공부 모임을 또 이끌고 계시죠. 네. 네. 그 약천사에서 하고 있는 불교과 아카데미는 제 생각에 네. 이 불교는 2600년 전에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의 지적 수준과 또 그 당시 언어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조금 어렵거나 접근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걸 현대적인 용어와 과학적인 개념으로 풀이해서 설명하면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울 거라는 생각에서 제가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는데 불교는 그렇게 강의하는 것만으로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네. 한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의 좌선과 네. 강의 2번 정도를 함께 하면서 네. 같이 식사를 하고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져서 네. 대개 1박 2일로 네. 집중 강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해 전 아인슈타인의 그 우주적 종교와 불교라는 책도 내신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게 과학은 존재를 바라보지만 불교는 존재와 관계 둘 다 바라본다. 네. 그리고
또 양자역학에 와서야 과학도 관계를 보기 시작했다. 네. 근데 불교는 이미 그 수천 년 전부터 봤다. 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연기법인데요. 네. 근데 연기법은 어떤 실체를 가진 존재가 있어서 세상 사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상호간의 관계에 의해서만 서로들 의미를 가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 과학자들이 그런 걸 생각지 않고 소위 존재가 모든 것이 중심이라 생각하고 이 사물을 기술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전역학인데요. 네.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양자역학, 그다음에 요즘 나는 복잡계 이론, 그다음에 그런 걸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그 다윈의 진화론도 전부 다 모든 것이 상호간의 관계에 의해서 이 세상 사건이 벌어진다는 데 믿음을 바탕으로 두고 과학 이론이 전개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기법은 현대 과학의 기본 바탕을 이루는 사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네. 과학적 사상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연기법 그 자체는 그냥 과학이다. 이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네. 네. 고전 물리학이 나오기 한참 전에 이미 네. 부처님께서는 그걸 통찰하셨던 거죠. 네. 예, 오늘은 전생과 기억 그리고 윤회를 과학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기대됩니다. 교수님께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그 윤회에 대해서 한번 과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학자들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회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은 그 그릇된 견해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정리해 보면 대가 이렇습니다. 하나는 뇌신경 과학자들이 그 뇌신경 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윤회 자체를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윤회라는 것은 전생의 어떤 사건을 기억한다는 것인데 기억한다는 건 우리가 두뇌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뇌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기억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나 할 수 있고요. 또 무아윤회는 윤회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무아윤회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무아라는 말은 누구라는 것이 없는데 도대체 누가 다음 생에 삶을 이어간다는 것이 되는가? 그게 말이 되는가?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기억과 윤회를 결부시켜서 윤회가 다 인정한다고 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생에 기억이 없습니다. 그 기억이 없다면 과거 어떤 사람이 저지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거나 또는 고통을 받아야 된다거나 복을 받는다 한다는데 내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 그건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지른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떤 책임을 진다는 것도 이상하고 또는 미래의 나라면 그 미래의 나는 내가 모른다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 복을 받든 고통을 받든 무슨 상관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세 가지 견해는 다 과학적 뒷받침을 받는 것 같고 논리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견해들은 모두 어떤 특정한 세계관에서 볼 때만 옳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경과학적 고찰이 한다면 그거는 유물론적인 세계관이 옳을 때만 옳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허락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세 가지 그릇된 견해 전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적어도 신경과학적 견해로서 다시 말해서 두뇌가 없는데 누가 뭘 기억한다는 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4, 5세계를 말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개 보고되는 것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스스로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 이거는 우선 부처님부터가 스스로 전생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셨지만은 명상 속에서 전생을 기억하는 경우가 있거나 또는 심리학자와 서로 상담을 하다가 전생의 기억을 문득 떠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뇌사 상태에서 4, 5세계를 경험하고 자신의 수술 장면을 보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최면을 통해서 최면을 당하는 사람 스스로가 전생의 사건을 기억하고 불치병이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최면자가 암시를 통해서 당신이 전생으로 돌아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해달라 그러면 그때 피최면자가 전생을 떠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영매가 다시 말해서 어떤 그 신통한 능력으로 샤만이라고 부르겠죠. 이 사람들이 그 죽은 4, 5세계 영혼들과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게 많이 보고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까지 밝혀진 걸 보면 거짓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학문적으로 고려할 가치가 없는데 여기에 제가 쓴 이유는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말하기를 자기는 영매를 통해서 죽은 자신의 아들과 자신만이 아는 얘기를 비밀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적어도 윌리엄 제임스 정도의 인물이라면 그 사람이 한 말이 사실이라고 믿어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발적 기억은 버지니아 대학교 정신과 의사 이안 스티븐스는 사실은 최면이나 이렇게 그 임사체미나 그 최면술에 의해서 전생 얘기를 듣는 것은 또는 4, 5세계 일을 듣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어린아이가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전생을 얘기하는 경우가 주목을 하고 그 사례들을 많이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4, 5세계를 말하는 사람들 이렇게 5가지로 우리가 서로 다른 분야에서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안 스티븐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최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어린이들의 자발적 기억에 주목하고 검증 가능한 3,000개 정도의 전생 사례를 수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수집했을 때 어떤 거를 이 사람이 중점적으로 다루느냐면은 어린아이가 자신의 전생을 기억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부모에게서 자신의 전생에 관한 이 얘기를 자세히 하는데 그것이 검증 가능한 정보가 있다면 그건 믿을만 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전생을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인터뷰하고 기록을 했는데 그때 그가 전생에 살았다면 그때 있었을 것으로 기대하는 어떤 정보를 물어봅니다. 가장 쉽게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 보물을 숨겨둔 장소라든가 빌려준 돈의 액수를 말하는 것들을 말한다면 그건 지금 과연 그 장소에 보물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믿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과거생을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과거생이 가졌던 어떤 기능을 나타내 보일 때 예를 들어서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를 말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라면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이안 스티븐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경우에 속임수나 다른 가능성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전생에 대한 견해를 놓고 본다면 전생을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수집이 되었고 그것이 수집됐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과학은 이 사례들에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주류학계에서는 전생 개념을 반대하고 대안론을 제시했거든요. 근데 그 대안론을 살펴볼 때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주류학계에서 설명하는 그 대안론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안 스티븐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안론들은 어딘가 문제가 있어서 현재로서 이안 스티븐 자신이 생각할 때는 전생의 개념만이 그 수집한 자료를 잘 설명한다고 주장하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 주류학계의 그 대안론과 그 스티븐슨의 견해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과연 전생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주류학계에서 생각하는 것은 잠재기억입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 그 들었거나 뭐 읽었거나 뭐 보았거나 또는 대중매체에서 접한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서
두뇌에 간직해 있다가 그걸 꾸며내는 겁니다. 어떤 그 소설을 꾸미듯이 두뇌가 이 얘기를 꾸며내는 것이다. 근데 그 이안 스티븐슨이 그 수집한 책 중에서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비션 찬드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비션 찬드는 자신이 전생에 락사미라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락사미 아버지가 몰래 금을 숨겨뒀는데 그 장소를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잠재 기억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가? 또 락사미는 배우지 않은 언어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잠재 기억으로 설명한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 반론입니다. 그 유전적인 기억이라는 것은 아직 주류학교에서 인정하는 개념은 아니지만은 후성 유전학에서 보면은 경험이나 기억의 일부가 유전되는 것에 바탕을 두고 전생을 개념에 반대한 사람들이 이걸 확장시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지식이 자손들에게 유전자를 통해 전해질 수 있다는 개념인데 이것도 이상하죠. 왜냐하면 체험자와 전생의 사람은 혈통이 다른 가족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16세기 영국에 살았다고 하면서 배우지 않은 영어를 한다고 할 때 그 한국인의 조상은 영국이 아니고 한국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지식이 그 조상의 지식이 어떻게 이 애한테 그 영국 사람으로서 전해졌겠는가 이런 우리가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기억착오가 있습니다. 이 기억착오라는 것은 뭐냐면은 윤회의 믿음이 강한 문화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몇 마디 말한 것을 놓고 속기 쉬운 부모들이 전생의 기억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생이니까 흥미가 있어가지고 더 많은 말을 하도록 부추기고 또 유도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서 그 유도해낸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와 잘 맞는 죽은 사람과 동일시해가지고 이제 그 죽은 사람의 가족한테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얘기가 부풀려지고 또 더 많은 유도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아는 것보다 더 많이 기억한다고 믿게 됩니다. 이 모든 것에 의식적으로 하는 속임수나 조작은 없지만은 이것은 단지 문화적 조건과 부주의한 방법이 결합해 생긴 것이니까 윤회의 경험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 주류학계의 반론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전생 체험자가 배우지 않은 언어를 하거나 또는 당사자만이 아는 어떤 비밀스러운 정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센 찬드가 락사미의 아버지가 금을 숨겨둔 장소를 알아낸다는 것을 과연 기억착오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기억착오도 사실 올바른 대원론이 아니다는 것이 전생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부주의한 연구 방법. 이안 스티븐슨의 지지자들은 이안 스티븐이 굉장히 연구 태도가 진지하고 치밀하다고 칭송하지만 비판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생 사례라는 것이 대부분 주위 사람들이 전해주는 얘기를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뜻이 잘못되었거나 속임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연구자는 조작될 그 가능성을 아무리 그 최대한 배제하고 사례를 수집한다 하더라도 속을 수 있죠. 그런데 적어도 이안 스티븐슨이 수집한 자료 중 의심하는 것을 다 배제하더라도 비판자들조차 모든 사례가 오류나 속임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24개 정도의 사례에 대해서는 비판자들도 흠을 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3,000개 중에서 24개라면 너무 비율이 작지 않은가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고 그 전생 사례에 대해서 수집하고 그걸 검토하는 작업에 그 까다롭고 치밀한 걸 생각한다면 23개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 구성물이라는 또 반론도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스티븐슨이 조사했던 인도 같은 지역은 환생을 믿는 사회이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단순히 그 문화가 만들어내는 문화적 가공물에 불과하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유럽이나 미국에도 전생을 기억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도 그렇게 타당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안론이
별다른 설득이 없다면 이제는 이론적으로 반박을 하게 되는데 그 반박을 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가 아까 이완 스티븐슨의 연구 태도를 문제 삼은 폴 에드워드입니다. 아주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리인카네이션이라는 제목으로 그다음 부제목이 크리티컬 이그니션, 그러니까 비판적인 검토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비판을 했는데 이 비판 내용을 보면은 그 신경과학적 견해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옹호한 사람도 하나 또 제가 꼽아야겠죠. 그 중에 하나를 로버트 엘머드를 꼽을 수 있습니다. 로버트 엘머드는 Death and Personal Survival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이안 스티븐스에게 쏟아진 학계의 비판을 아주 철학자다운 통찰력으로 논리 정연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전생 개념에 대한 이론적 비판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폴 에드워드는 전생 개념에 따라서 문제점을 많이 나열하고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전생은 사후 세계의 존재를 전제해야 하는데, 그렇죠? 사후 세계의 일을 얘기하니까. 근데 사후 세계라는 것은 두뇌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두뇌 없이도 생각하며 느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 폴 에드워드의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유물론이 옳기 때문에 스티븐슨의 주장은 사기, 조작 또는 문화적 구성물이거나 또는 스티븐슨 자신의 망상의 외임에 틀림없다. 이게 폴 에드워드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엘머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에드워드의 우선적인 주장은 독단적인 유물론에 입각한 순환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엘머드의 말은 사실 핵심을 찌르는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스티븐슨이 말하는 주요 사례가 사기나 조작 또는 망상이라면 윤회의 사례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윤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것이 논점이거든요. 그럼 윤회를 한다면 사후세계가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 대고 사후세계라는 건 없으니까 윤회가 안 된다는 것은 순환론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유물론에 입각한 순환론이니까 폴 에드워드의 비판이 잘못됐다는 그 엘머드의 그 반박이 논리적으로 옳은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경과학자들의 비판도 같은 건데 신경과학자들의 견해는 두뇌는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두뇌 신경의 어떤 작용이다. 그러니까 의식은 두뇌의 산물이다. 이런 믿음으로써 사후세계를 부정하는데 이거는 바로 논점을 진실로 가정하고 이론을 펴고 있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면 논점을 진실로 가정하고 이론을 편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까마귀를 연구한 학자들이 까마귀를 조사 연구한 결과 모든 지역, 모든 시대에 까마귀가 모두 검었습니다. 그래서 기납적 추리로서 주류학께서는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그런 명제를 세웠다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몇몇 학자가 깊은 숲속에서 흰 까마귀 몇 마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학계에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류학께서는 이 보고에 대해서 그럴 리가 없다 하면서 여러 명의 학자들이 흰 까마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속임수다. 이 학자들이 검은 까마귀에 흰칠을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착각이다. 이 사람들은 흰 비둘기가 있는데 그걸 까마귀로 착각한 것이다. 또 하나는 소망의식이라 해서 흰 까마귀가 있었으면 하는 소망에 의해서 다른 새를 흰 까마귀로 착각해서 본 것이다. 그 다음에 4번째가 모든 까마귀는 검게 마련인데 흰 까마귀를 봤다는 것은 잘못이다. 근데 이 4가지 주장이 있다면 1번과 3번 속임수라 그러나 착각이라 그러나 소망의식이라는 것은 그것이 옳든 그르든 옳은 반박입니다. 그렇지만 까마귀가 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논점인데 거기다 대고 모든 까마귀는 검다고 해서 논점을 진실로 가정하고 논박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4번째
모든 까마귀는 검게 말했는데 흰 까마귀를 보았다는 건 착각이라는 말은 이건 바로 논점을 진실로 가정하고 반박한 거기 때문에 이게 잘못입니다. 바로 신경과학자들이 반박이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임사체험과 전생체험은 그 체험이 비록 착각이고 잘못이 있다 하시더라도 두뇌 없어도 의식이 활동한다는 걸 주장하는 겁니다. 즉 논점은 두뇌를 떠난 의식의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뇌를 떠나서 의식이 활동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두뇌 없는 의식은 있을 수 없으니까 당신 주장은 틀렸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일일이 열갈 수는 없지만은 4, 5세계의 존재를 부정하는 학자들의 주장에는 바로 이런 얘기가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몸을 떠나서는 의식의 활동이 있을 수 없다는 걸 전제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과학적 믿음을 과학적 자료로 착각한 것이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윤회의 대안론도 또 방법 연구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론적 반론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회를 입증한 사례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윤회의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할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형태의 윤회인가? 윤회를 한다면 즉 영혼의 윤회냐 아니면 무아윤회인가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무아윤회에 대해서 논할 수는 없지만은 무아윤회의말로 상주도 아니고 단멸도 아닌 상주 단멸을 떠난 중도 이치를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줄여서 말씀드린다면 뭐냐면 동일성은 없지만 연속성은 있다는 것이 무아윤회의 의미로서 연기법을 잘 반영하는 올바른 개념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사실 윤회와 전생, 좀 저희가 좀 재밌어하고 네. 그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보통 불교를 처음 공부할 때 무아라는 개념과 윤회라는 개념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좀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많이 혼동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전히 그걸 가지고 논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무아윤회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시간이 부족하시다고 그랬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무아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실체가 없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체라는 말은 뭐냐면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거. 예를 들면 신과 같은 것이 그런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 실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신은 뭐 과학의 연구 대상이 아니니까 요즘 과학자들이라면은 물질이야말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물질은 그냥 다른 것과 관계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건 실체인데 불교의 연기법에는 그렇게 다른 것과 관계를 떠나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게 연기법인데요. 실제로 양자역학을 통해서 보면은 그렇게 다른 것과 관계를 떠나서 존재하는 어떤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양자역학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일단 실체가 없다는 말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거는 다른 것과 관계를 통해서 변하게 되거든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인데 모든 것은 다른 것과 관계를 통해서 관계론적으로 존재하고 그것이 이제 실체가 없이 변해 나가는데 변화하기 때문에 그건 동일성이 없습니다. 5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 중에서 같은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물질은 뭐 한 7년 지나면 다 바뀌었으니까 뭐 몸은 같은 게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뭐 다 바뀌었습니다. 그럼 정신도 바뀌었고 물질도 바뀌었는데 내가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동일성은 없다는 것이 무아이고 여기 그치만은 인과적으로 연결된 어떤 흐름은 있습니다. 그 50년 전에 내가 원인이 돼가지고 49년 전에 나가 됐고 49년 전에 나와 48년 전에 나는 인과적으로 연결됐거든요. 다시 말해서 50년 전에 나와 오늘의 나는 동일한 건 하나도 없지만은 인과적으로 연결된 어떤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흐름이
바로 과정으로서의 자아라고 할 수 있고 그거를 우리가 말한다면 동일성은 없지만 연속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거든요. 윤회도 그걸 또 확장시켜서 삶과 죽음의 문제도 그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윤회를 하느냐 한다는 것은 동일성이 있다는 것인데 살아있는 나도 동일성이 없는데요. 바로 그렇지만 인과로 연결된 나는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삶과 죽음의 문제도 살아있는 현재 내가 원인이 돼가서 인과적 연결돼가지고 내세에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동일성은 없지만 연속성이 있다는 것에서 그게 무아윤회의 이치입니다. 네. 그러면은 요 단계에서 저희가 좀 한번 궁금한 걸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동일성은 없지만 연속성은 있다. 네. 근데 무아지만 어쨌든 그 과정마다의 조건 지어진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유식학에서 이제 아뢰야식이라고 그래서 그 무의식의 근원을 보통 이제 이야기하고 그 아뢰야식이 윤회하는 과정을 넘어가는 어떤 종자의 식으로서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뢰야식이 그러면은 그 동일성은 없지만 연속성은 있는 그 과정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개념일까요? 제 생각에는 그 아뢰야식이라는 것은 일체 종자식이라 해서 우리 과거에 대한 모든 기억을 다 담고 있는 어떤 집합이니까 무의식의 집합이니까 적어도 어떻게 보면은 깊은 무의식 속에서는 우리 전체가 너와 나와의 구별 없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도나 울릉도는 따로 떨어진 섬이지만 바다 밑에 연결돼 있듯이 우리 개체적으로 존재하는 이 개체들은 다 따로따로 떨어진 존재인 것 같지만 무의식에 연결돼 있습니다. 그 무의식에 연결됐기 때문에 그걸 내가 바다로 비유한다면 그 한 덩어리이긴 하지만 그 중에 해류가 있듯이 어떤 특정한 사건들이 인과관계를 가지고 연속하게 되면 그걸 자기가 개체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착각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그 무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무아라는 건 뭐냐면 실체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다른 것과 관계를 떠나서 스스로 존재할 실체가 없지만은 인과로 연결된 사건은 계속 흘러가니까 그것을 나라고 착각해서 존재한다는 것이 부처님의 설법인 거죠. 근데 아뢰야식도 업장이 소멸되고 하면서 언젠가 이제 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 윤회의 고리를 이어주는 매개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윤회라고 할 때는 우리가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어떤 그 실체론적으로 세상을 보면서 없는 것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 없다고 보면서 착각 속에서 일종의 꿈처럼 꼬나가는 게 윤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다 아뢰야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은 자는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아뢰야식이라고 부르지 않고 대원경지라 불러서 이미 그 아뢰야식은 싹 비워서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뢰야식이 있는 한 우리는 윤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불교계에서도 윤회는 방편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윤회는 방편일 뿐이고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연기다. 그 윤회는 어떤 뭐 힌두교의 어떤 이런 그 주장이다.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초기 경전의 윤회와 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거는 연기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데요. 우선 제가 니까야 이런 강의를 준비하면서 니까야를 물론 제가 다 읽었어요. 쌍유타 니까야 다 읽었는데 그 중에 22품만 보더라도 제가 조사한 것만 하더라도 부처님이 윤회에 대해 설법하신 것이 160개 정도 돼요. 그다음에 법구경에도 그 한 29개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윤회란 말 빼고 그냥 다시 태어난다든지 이런 말 놓고 보면은 세수지 많거든요. 그 무슨 뜻이냐면은 부처님은 이 삶 자체를 일회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사건으로 봤습니다. 사건으로 봐서 다시 말해 불교 윤리의 바탕이 윤회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윤회라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그 일상적인 경험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거고 하기 때문에 또 유물론적인 입각에서 입각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어떻게든지 부정하고 싶으니까 부처님이 윤회를 말씀하신 것은 그 힌두교도들이 하도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걸 방편으로 받아들였다는데 그것은
굉장히 부처님을 저는 못 오가는 얘기가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네. 세상에 성자가 나와서 어떤 진리를 말할 때는 타협은 없습니다. 네. 예수도 그렇고 마호메트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네. 다 진리와 부딪힐 때는 목숨을 내놓거든요. 그다음에 부처님의 제자도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모갈라나라든가 사리푸타라든가 그다음에 부르나 존자든 다 부처님의 진리를 말씀을 전하다가 네. 맞아 죽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면 부처님은 그게 진리가 아닌 줄 알면서도 힌두교들이 말하고 일반 신도들이 믿으니까 방편을 했다는 것은 네. 부처님을 모독하는 거죠. 성자가 아니라고 낮추는 거죠. 네. 그다음에 영기 이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윤회를 그냥 방편으로 끄집어댔다는 말은 잘못인 것이 영기법을 저기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네. 저는 다른 뜻에서 영기법이 과학이라고 주장을 합니다만은 영기법이 옳다면 영기법이라는 것은 그 존재 중심의 세계관에서 세상을 보는 걸 버려야 됩니다. 존재 중심의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면은 존재가 있고 이 존재들이 뭔가 부딪히고 사건을 일으킨다는 것이 존재 중심의 세계관이라면 우리가 영기법이라는 것은 그런 독립된 존재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 사건입니다. 네.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 사건이 하나 생겼다가 꺼지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건을 만들죠. 인과로 연결된 사건을. 네. 이 하나의 흐름이거든요. 네. 사건의 흐름이 일정한 시간 동안 계속되고 어떤 특성한 성질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존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도가 쳤다가 새로운 파도가 생길 때 갑자기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연기법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네. 그 이어진 사건이 바로 윤회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그 윤회와 전생이라는 이 설명을 저희가 개념을 이해하고 그 윤회와 전생을 이제 실제로서 받아들인다면 네. 그걸 통해서 저희가 얻어야 될 삶의 교훈 같은 건 어떤 걸까요? 그거는 결국 그 뭐냐면은 오늘날의 나를 만든 건 나다 네. 하는 게 윤회거든요. 네. 다시 말해 나의 창조주가 나라는 것입니까? 네.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은 다 내 마음속에서 기록이 돼가지고 내가 그걸 느끼든 안 느끼든 어떤 효과를 만들어서 나를 장차 만들어 나간다는 건데 제 입장은 불교 윤회론이라는 것이 윤회론이라는 것이 사실 영계의 바탕을 두고 이론적으로도 우리가 설명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영기법이 옳다면 윤회도 옳을 거다고 전 믿습니다. 앞으로 윤회와 전생 사실 지금까지 많은 논란들이 있었지만 점점 과학을 통해서 밝혀져 가고 있는 이런 과학적 탐구 어떤 방향으로 좀 더 발전할까요? 지금 윤회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사례가 아직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 세상 인구는 지금 100억 가까이 되는데 뭐 70억이라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죽은 새까지 치면은 100억쯤 되는데 수집한 사례는 몇천 개, 몇만 개거든요. 이것이 아마 시간이 쌓이고 해가지고 오랜 시간이 걸리면은 결국은 그 이완 스티븐슨이 말한 대로 어떤 대안론으로도 이 사례를 설명할 수 없다면 그때 아마 학자들이 임사체험과 윤회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능성은 계속 있으니까 네. 어쨌든 뭐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과학자들도 많겠지만 네. 이제 점점 밝혀질 거다. 네. 그런 말씀이시죠. 오늘 고인사이드 저희가 사실 올해 고인사이드를 기획을 하면서 밖의 문제보다 우리 마음속 문제를 좀 들여다보자. 그리고 연기적 시선으로 좀 우리 존재를 한번 바라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기획된 강연인데 강연 참여해 보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것보다도 제가 그 판단할 때는 결국은 부처님이 그 하신 말씀 중에서 그 바르게 살아라. 우리가 저기 그 윤회를 믿는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윤회가 아니더라도 바르게 살아야 되지만은 적어도 나 자신을 만든 것이 나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번민하면서 살 수는 없거든요. 언젠가 내가 이거 벗어나가지고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진리를 깨닫고 해탈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부처님이 설법하신 것 중에 가장 바탕이 계입니다. 그러니까 계정이 8정도를 우리가 나눠보면 계정의 말씀 드리시는데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마음을 갖고 바르게 살아야 내 마음이 안정돼서 그다음에 지혜가 싹 튼다는 거거든요. 그 지혜라는 것이 솔직히 맑은 마음을 가져야 세상 사물이 있는 그대로 보인다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일단 불교가 그 올바른 종교로서 그 살아있는 우리 사람들한테 어떤 큰 영향을 주고 좋은 영향을 준다면 개정회를 믿고 철저하게 바르게 사는 거, 그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 교수님 강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교수님 말씀 오늘 다 못다 하신 말씀은 교수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불교 과학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에서 또 더 자세한 강연 만나실 수 있으니까 그곳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먼 길 오셔서 재미있고 아주 유익한 강연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회와 전생이라는 주제를 둘러싼 불교의 탐구의 역사는 매우 길고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습니다. 근본 불교에서 부파 불교 그리고 중관학과 유식학에 이르기까지 길고 긴 시간 동안 많은 수행자들은 그 뿌리를 캐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원효 스님의 대승기신론소에도 우리 마음의 근원을 찾는 치열한 구도의 열정이 들어 있습니다. 원효 스님은 대승기신론소에서 우리 마음속의 불성인 열애장을 실천적인 관점으로 강조하셨죠. 즉 마음속의 불성을 일으켜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을 일러주신 겁니다. 오늘 김성구 교수님 강연에서 보듯 무아 윤회의 가르침은 곧 윤리적인 삶, 선한 의지를 불러일으켜 해탈에 이르고자 하는 불교도들이 가야 할 그런 나침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시간 고 인사이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